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올해 들어 첫 번째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27,460조 정도 자사주 매입이 장중에 있었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4거래일 만에 순매수 31억을 했고요. 자, 9월 달에 이제 밸류 관련해서 ETF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셀트리온도 후보 종목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주가는 장중 종가 기준으로 18만원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좀 하락세로 마쳤는데요. 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75% 강세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24, 0.38% 자, 반등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66% 강세고요. 유가도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헤드라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주가 관련되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 사상 최고가들 윗단을 이제 갱신하면서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뭐 버블에 꼭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최근 이제 월가에서 AI 중심으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거의 한 뭐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한 3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면서 2000년도 이제 IT 버블 당시에 이 통신주 장비주들 뭐 시스코라든지 노텔이라든지 뭐 이런 흐름들과 코로나 때 이제 유동성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어떤 비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헤드라인에 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가장 일단 중요한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상원에서 이 청문회에서 이제 통화정책 관련되는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여기가 일단 가장 좀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하고 안전자산이 금 같은 경우에 좀 반대로 뭐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대조적으로 지금 같이 지금 사상 최고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흐름들이 파월의 정언을 앞두고 지금 가장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은 좀 살펴봐 드리면 뉴욕 증시는 이제 다우와 나스닥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부분들이 한풀 좀 꺾이는 어떤 흐름이었는데 국내 시장도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 쪽이었죠. 그래서 개인들만 양시장에서 한 6,500억 넘게 일단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0.30%, 그 다음에 코스닥은 0.50%. 그래서 코스피 쪽에 이제 조정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나타나고 코스닥은 일단 반등세가 오늘은 바이오 쪽에 강한 흐름들이 계속 일단 나타났던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00개 정도 많았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한 300개 정도 더 많은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형태로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이제 5일선을 다시 밑단에 갭다운 시켰다가 올리는 거래량도 좀 있으면서 이 갭다운 양봉을 좀 전체적으로 코스닥 중심으로 좀 보였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 부근에서 지금 위아래 꼬리가 있는 형태의 몸통이 짧은 도지형 형태의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강했던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옷장에는 이제 아침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뭐 K-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정도 조정하고 난 다음에 강한 어떤 양봉들을 좀 보였고요. LG노텍이 좀 특징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좀 빠졌던 부분들은 이 애플 관련되는 3% 하락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들을
받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1% 정도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미증시 쪽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졌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하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셀단에는 한 1%고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양극재 관련되는 부분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소폭 좀 빠지는 흐름들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엔캠이 이제 아침에 좀 반등세가 윗꼬리 형태로 좀 났고 장중에 좀 급등을 했던 뭐 대주전자 재료도 윗꼬리 흐름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가 또 강한 흐름으로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들로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오니아도 이틀 연속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받아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이제 이번 주에 양봉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 어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결정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왔던 부분들 확인을 해드리면 예, 장중 신청은 이제 85,000주였는데요. 체결은 한 절반 정도 안 되는 27,460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 때는 주가가 이 상승은 못해도 이제 하락은 이제 작년도에도 계속 이제 방어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어떤 첫 번째 날에서 일단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일단 양봉을 형성하면서 고가가 이제 종가 형태로 장중에 이제 18만 그 900원대까지 찍고 18만 600원 18만원대 다시 일단은 회복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17만 4,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시간에도 이제 100원 정도 올라서 18만 700원대죠. 자,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 효과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오후에 2시 넘어서 장중에 11만 4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을 셀트리온 제약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만 올해 이제 2단계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 모멘텀이 있으면서 10만원대에서 이제 4일 조정하고 양봉의 흐름들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자, 수급상으로 좀 살펴봐드리면 셀트리온 한 5거래일 만에 이제 프로그램 일단 매수세가 일단 들어왔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매수도 지금 이제 최근에 한 3일 정도는 매도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서 4분기 실적 포함해서 빠졌던 부분을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가 일단 들어오면서 양봉을 일단 나타내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고요. 현물에서도 이 공매도 창구 쪽 역할이 이제 신한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여기서도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는 어떤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흐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이 20만원대의 어떤 도전들을 해야 되는 어떤 국면이죠. 왜냐하면 이제 3월 달에 이제 진펜트라 출시를 예상하고 있고 지금 기관들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이제 하반기 중심으로 그 올해 새로 이제 작년부터 그 진펜트라 뿐만 아니라 유플라이마라든지 매그젤마 뭐 이런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분기에 이 삼각 관련되는 부분이 확정되면 좀 더 이제 공격적인 목표가 상향이 4, 5월 달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어떤 상간에서 지금 이제 목표 주가 형성들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 이 밸류업 그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 6월 달에 추가적인 이제 그 밸류업 기업
그 밸류업 관련되는 부분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가이드라인 확정이 이제 되면서 9월달 정도에 ETF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 6월달에도 이제 동일한 기사가 한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경제신문하고 메리츠증권에서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일본의 이제 JPX 프라임 150 지수를 국내 시장에 적용해서 이제 보니까 시가총액 뭐 PBR 이런 기준으로 해서 셀트리온도 여기에 이제 거론이 된다 요 이야기들이 나왔던 부분에서 새로 나왔던 기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밸류업 관련되는 정책적 모멘텀이 일단 뭐 2월 달에 발표 이후에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외국인 매수의 어떤 근거가 되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어떤 수급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셀트리온 올해 3종 신약 출시라기보다는 3종의 이제 진펜트라는 이제 신약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제 신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작년도에 출시됐던 뭐 베그젤마라든지 유플라이마 이런 새로운 어떤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이제 성장을 이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실적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건사에서 목표 주가는 20만원대 초중반이 이제 대부분이었죠. 그 이번에 이제 뭐 4분기 포함 실적 나왔을 때도 대부분 목표 주가가 상향된 거는 뭐 거의 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는 흐름이었고, 대신 정권이 이제 가장 보수적인 어떤 목표 주가를 좀 제시했는데, 그 목표 주가의 뭐 근거가 이제 가치 합산 모형, 여기 sum of the part 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상대 가치 형태로 뭐 PER 그다음에 뭐 PBR이라든지 그다음에 EV 에비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절대적인 평가로 상대적인 게 아니다 절대적인 평가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죠. 인트릭 밸류를 따진다든지 퓨처 밸류라든지 배당을 준다면 뭐 배당 할인 모형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절충해서 나오는 게 sum of the parts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분들이 있고 했을 때 이제 고려하는 게 이제 SOTP죠. 보통 지주사라든지 이런 데도 이 가치 합산 모형이 이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 뭐 그 다음에 이제 합병했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해서 보수로 좀 따졌을 때 한 44조 뭐 이렇게 따지는 부분, 그 다음에 EB에비타 형태의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비영업 가치, 그 제약의 어떤 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이제 포함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4월달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뭐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올해 성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결국은 이제 진펜트라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직판을 통해서 얼마만큼 뭐 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PBM 등재라든지 1분기에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타 이제 정권사에서도 대부분 목표 주가는 아직 이제 크게 이렇게 변동이 없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공매도는 거래가 4,488주, 그 다음에 3월 4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는 141만 주대, 그 다음에 오늘도 체결보다는 상한이 좀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연속적인 양봉으로 20만원대의 어떤 안착들을 3월 달에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